자, 237페이지를 봅니다. 여기가 237페이지 보면 이제 3번에 판결에 의한 등기 요렇게가 나오거든. 그 나올 때 요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을 자, 요 부동산이 있거든. 그럼 등기부를 제가 한번 그려봅니다.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접수가 있어.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있어요. 권리자 기타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이래 돼 있거든. 그 밑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 그러면 갑은 매도인 등기 무슨 자? 의무자예요. 을은 매수인입니다. 등기 권리자입니다. 자, 그럴 때 을이 매매 대금이 넘어갔어. 그럼 등기가 넘어가야지. 그런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을이 빨리 등기 넘겨달라. 그래도 안 넘겨주니까 을이 소송을 걸었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 을이 소송을 걸 때는 상식선에서 이래 봅시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던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지불했다면 잔금을 지급한 날짜가 나와요. 지불했다면 영수증을 주고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면 을이 이긴다 진다? 이긴다. 자, 그럼 두 번째 을이 매매 대금 주고 이사 들어가서 사는데 이제는 을이 등기를 안 받아가는 거라.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볼 때 매매 대금 받고 집 비워줬는데 을이 등기를 안 받아가니까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 그럼 세금은 갑의 이름으로 놓는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는 갑이 빨리 받아가라 할 수도 뭐다? 있다. 그럼 요쪽에 또 소송을 걸 수도 있다. 여기도 역시 계약서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갑이 소송을 걸면 갑이 이기고 을이 소송을 걸면 을이 먹고 이기고. 요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마다 있다. 딱 됐어요. 그러면 1번으로 갑니다. 갈로 열고 1번에 보면은 제목만 줄 것이요. 이행 판결. 여기서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이행. 그러니까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2번으로 갑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여러분들 이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판결은 이행 판결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행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지만 등기할 수마다 있다. 이렇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제목을 줄 것입니다. 확정 판결.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때는 확정된 판결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옆에를 가봅시다. 여기서의 판결은 확정 판결한다. 따라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죽었습니다. 가집행 선고. 가집행 선고니까 확정이 됐다, 안 됐다? 안. 그럼 그거 갖고는 등기할 수마다 없다. 한 장 넘기세요. 그 다음에 4번의 답은 그냥 답만 딱딱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죠. 첫째 줄 끝에 봅니다. 확정 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번에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화해조서, 인락조서 줄 거 보세요. 그래, 옆에 가면은 화해 권고 결정 민사 조정조서 찾았습니까? 네. 조정조서만 줄 거 보세요. 그래가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옵니다. 공정인 작성에 죽었습니다. 공정정서. 그러면 앞으로 공시법 수업을 할 때 요래만 딱 공부를 하세요. 보세요. 이래 놓거든. 판결서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봅시다.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공정정서 이래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에 요거 읽어봐요. 자시라. 조서 뭐다? 조서 뭐다? 조서. 요거는 판사가 작성하는 겁니다. 판사가 작성하기 때문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럼 이거 갖고도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민사소송이 들어가면은 판사가 재판부터 먼저 한다. 둘이를 불러다가 화해부터 시킨다. 그러니까 화해를 했지.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해야 되거든. 그게 화해조서라. 통과? 자, 그런데
공정정서는 공정사무소에서 공정을 받은 거다. 결론입니다. 공정사무소는 관공서 이단이다. 아니에요. 그럼 이거 갖고는 등기할 수 뭐다? 없다. 그러면 딱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제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럼 이제 1번의 신청인입니다. 기억, 니은, 뒷것 3개 묶으세요. 자, 리얼, 미음 묶으세요. 리얼, 미음, 기억, 니은, 뒷것 묶고 리얼, 미음을 묶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 제가 요래만 딱 공부를 했어요. 자, 요래 보세요. 요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소한 자가 있고 패소한 자가 있습니다. 원고가 있고 피고 답만 딱 이런 거는 갖고 가면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긴 자는 등기할 수 있다. 진 자는 등기할 수 없다. 여러분들 소송을 제기한 쪽이 원고, 제기당한 쪽이 피고, 그러면 법은 항상 우는 자에게만 젖을 줍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쪽이 울은 쪽이 되죠. 그러면 원고는 등기할 수 뭐다? 있다. 피고는 등기할 수 뭐다? 없다. 여기에 예외 하나 있다. 그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다? 형성. 형성이니까 판결 그 자체만으로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했다 해지. 다 됐어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 딱 넘어 끝에 가면 전부 다 뭐다? 있다. 그러면 딱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갑시다. 요것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면 되거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왼쪽에 명시된 할 때 명시된에다가 동그라미 치보세요. 옆으로 갑니다. 둘째 줄에 판결 주문에 명시된 등기 원인 죽었습니다. 법률 행위. 옆에 연월일 죽었습니다. 법률 행위 일자. 그 밑에 명시되지 않은 안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옆으로 갑니다. 둘째 줄에 갑니다. 등기 신청 정보에는 등기 원인은 죽었습니다. 확정 판결. 연월일은 죽었습니다. 판결 선고 일자. 딱 되는 요거를 공부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이 등기부를 그린 이유는 그것 때문에 딱 그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렸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걸 소송이 아닙니다.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1월 2일 날 매매를 했어. 그러면 보세요. 이번에 소유권 뭐다? 이전. 1월 2일 날 뭐로 놓는다? 매매. 여기 뭐다? 을. 이렇게 나왔지. 맞죠? 네. 그런데 이제 갑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를 안 내게 되니까 소송을 걸었거든. 소송을 걸면 판결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그럼 판결서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다면 7월 1일 날 판결이 선고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선에서 보세요. 요 판결서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한 날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그러면 요게 1월 2일 날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오면은 요걸 판결서에 등기 원인 일자가 기록되어 있다면 요거를 여기다가 써라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런데 이게 안 나와 있다면 요걸 여기다가 써라 이 말. 이해는 했다 안 했다? 했지. 이거는 이제 문자로 해야 되거든. 그러면 1월 2일은 자 시작 법률행위 일자. 매매는 시작 법률행위. 요거는 시작 판결 선고 일자. 요거는 확정 뭐다? 판결. 그러다가 이해는 됐다 안 됐다? 되지. 딱 됐어요. 그것만 딱 이해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첨부 정보 이렇게 딱 나오거든. 자, 이때는 이제 기억으로 갑니다. 판결 정본 및 확정 증명서 일어났거든. 그러면 A 밑에 박스에 B에 송달 증명서를 줄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 옛날에 기출문제, 자, 제 손을 봅니다. 답은 이겁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갈 때는 서류가 2개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판결서를 들고 가고 하나는 판결이 확정됐다는 증명서도 떼가야 된다 이 말. 그래서 확정 무슨 서? 증명서. 그럼 옛날에 시험 문제 낼 때 틀린 것을 고르서 이러면은 판결 정본과 송달 증명서를 첨부한다. 이런 시험이 내는 거라. 오엑스다 X. 밑으로 내려오세요. 등기필 정보입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 제출한다, 안 한다? 한다. 권리자는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에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을 하는 경우라더라도 등기 신청 절차상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죽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딱 그걸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이런 거는
그냥 외워버리세요. 외워버립니다. 자, 그럼 제가 미리 답을 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공부를 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소유권 이전되기 신청해. 그럼 판결서 이외에 토지거래 허가서도 별도로 첨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 첨부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런 거를 그냥 외워버리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소송 아닙니다. 소송 아닙니다. 갑하고 을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해. 그럼 허가서 첨부해야 된다, 아닌가? 해. 이제 소송입니다. 갑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을이 소송을 걸어서, 그럼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럼 판결서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자, 답을 해봅시다. 을이 소송을 근거, 등기 안 넘겨줘서 소송 걸었다. 토지거래 허가서 때문에 소송 걸었다. 등기 안 그러면 을은 소송에서 이겼다면 을이 갖고 있는 판결서는 갑의 협조 없이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서이지. 토지거래 허가서까지 면제해주는 판결서 이다 아니다? 아니. 그럼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리 와보세요. 토지거래 허가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다, 거민이다, 이해관계이다 이래 나오죠? 전부 다 첨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농지라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해야 돼. 이게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었다면은 판결서에 거민도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 이해관계는 있다면 이해관계는 성낙서도 별도로 첨부해야 되는 돼요? 해. 자, 이러면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일단 상식으로 봅시다. 소송의 당사자나 갑하고 을이지. 맞아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은 갑하고 을하고 관계 있는 겁니까? 행정부와 관계 있는 겁니까? 행정부. 그럼 여기서 이해관계이죠. 갑하고 을은 소송의 당사자 이다 아니다? 이다. 이해관계는 소송의 당사자 이다 아니다? 아니지. 이건 지금 별개입니다. 별개. 전부 다 첨부해야 된다 아니다? 예. 딱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판결서 딱 이라면 딱 토지, 농지, 거민, 이해관계는 성낙서 별도로 첨부한다. 이랍니다. 이해했어요? 네. 우와, 잘합니다. 그럼 이제 한 장을 제일 위로 올라갔어요. 제일 올라가면은 미음에 신청인의 주소를 정리한 정보 이리 나오죠. 옆에다가 세금이라고만 쓰면 됩니다. 세금.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자, 여러분들, 신청인의 주소를 정리하는 정보 찾았습니까? 제 손을 보세요. 공시법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이래 놓거든. 자, 잠깐만 이래 보세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주민등록 등본이고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도 주민등록 등본이라.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은 용도가 다양하다, 다양하지 않다? 다양. 그러면 차이가 뭐냐 이러면 주소 이래 놓으면 세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해합니다.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다면은 취득세, 양도세 내야 내려? 네. 그럼 세금을 내야 되는 거라. 그러면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세 자료를 보내야 된다, 안 보낸다? 보내. 그러니까 소송과 그 판결서를 갖고 등기할 때도 세금은 내야 돼, 안 내려? 네. 그러니까 주소를 좀 해주면 첨부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시험에 안 나와? 그럼 이리 와보세요. 아니. 이거를 여러분들 원리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거는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맞아. 그래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럼 이제 요거 보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이래 놓거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잖아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서류에 이거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럼 여기 쓴 이름이 진짜인지,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된다, 아닌가? 해.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걸 자 칠판을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명의인. 등기명의는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가는 자다, 내려가는 자다? 그럼 올라가는 자는 의무자다, 권리자다? 권리자.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게 1번에 갑에게서 이래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럼 이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써야지, 확인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맞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다시, 요 세 개를 대표하는 글자가 이거라. 이해한다, 안 한다? 하지.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예요. 감 잡았어요? 네. 됐어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의무자일 때 제출한다, 권리자일 때 제출한다, 둘 다 제출한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그랬죠.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의무자다, 권리자다, 권리자일 때 제출하지.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아닙니다. 보존 등기할 때 제출을 한다. 설정 등기할 때 뭐다? 한다. 이전 등기할 때 뭐다? 한다. 그럼 말소 등기할 때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말소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갈 때는 안 하는 거지. 내려가는 거는 지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딱 이해됐어. 우와, 잘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4번이 시험에 나와요. 4번이 시험에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만 딱 알면 됩니다.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시험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갈로 열고 2번의 신청을 보세요. 신청해 보면은 동그라미 1번, 2번을 알아야 돼요. 지문은 법 조문을 그대로 쓰거든. 올해도 답을 요걸로 만들었어. 답을로 만들었는데 1번에 갑니다. 둘째 줄에 갑니다. 둘째 줄에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로 자르세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뭐한다? 신청. 자, 그럼 이제 줄을 긋겠습니다.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그걸 줄 것을.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신청한다 했다. 신청에다가 줄을 것을. 그럼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는 사단재단의 명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결론은 이겁니다. 요리 잠깐 와보세요. 제일 밑에 박스를 보세요. 제일 밑에 박스의 왼쪽에 신청인, 명의인, 의무자, 권리자 찾았다 안 찾았다? 찾았다. 그 세 개를 묶으세요. 그거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결론은 요거죠. 신청인이냐, 명의인이냐, 의무자, 권리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법인입니다. 명의는 누구다? 법인. 의무자, 권리자는 누구다? 법인. 신청인은 법인이다, 대표자다? 대표자. 이걸 따라하세요. 그러면 명의는 누구다? 비법인. 의무자, 권리자는 누구다? 비법인. 신청인은 누구다? 대표자, 관리인.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요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OX다? 여기 글자로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OX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명의죠. 이 명의는 이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OX다? X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비법인 명의로 대표자가 신청한다. OX다? O. 그 자리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청과 명의자를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오케이, 얼른 보면 이거 맞아 보입니다. 오케이? 대표자 명의로 이러면 틀린 겁니다. 다시 합니다. 명의자는 말은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가는 자가 명의인이지. 신청서상의 이름을 쓰는 거는 무슨 일이고? 신청인. 신청서상의 이름은 신청인이지, 신청인. 맞아요? 등기부상의 이름은 무슨 인? 명의인이지. 감 잡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통과.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가세요. 241페이지에 갈로 열고 3번은 첨부정보거든.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만 딱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잠깐만 이런 거는 이제 이해를 해둘 때 요래 하나만 해봅시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요래 내렸어요. 그럼 제가 써볼게요. 요래입니다. 자연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습니다. 비법인이 있다. 요 세 사람을 무슨 인이다? 명의인이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연인은 건들 게 없어요. 그러면 법인이 있고 비법인이 있죠.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랍니다. 법인은 법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나요? 해요. 이게 법인, 등기, 사항, 정명서. 흔히 말하는 법인 등기부 등본 한 통 발급받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등기소에 이미 법인 등기부가 있다. 그거 보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법인은 비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정관이나 규약입니다. 규약. 그럼 1번은 딱 이랍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답을 내놓고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정관이나 규약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오렉스다. 여러분들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반드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영희와 철수거든 법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비법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정관이나 규약은 같이 다닌다. 따로 다닌다. 같이. 그건 딱 됐고. 여러분들 이번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하게 넘깁니다.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부 해야 된다. 아닌가? 해? 그런 건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제 시험에 3번에 사원총회 결의서거든 옆에 법인 아닌 사단이 죽었습니다. 등기 의무자. 이게 의무자일 때 제출하느냐 권리자일 때 제출, 이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의무자일 때입니다. 그럼 위에다가 권리자 이라면 O덱스다 X. 자, 이때는 이래 합시다. 여러분들 권리자는 부동산을 매수 취득하는 거다. O도와이다 O. 매도인은 의무자다 권리자다 의무자.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재산을 팔아먹는다.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나쁜 일. 그럼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들이는 거는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자일 때만 제출. 그럼 시험에 이걸 권리자로 고치는 것 위에는 시험 문제가 될 수가 없어. 통과됐습니다. 그럼 이제 쭉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교과서, 여러분들 다른 거는 있잖아요. 됐습니다. 자, 교과서 한 장을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은 244페이지를 갑니다. 244페이지에. 그게 제3자에 의한 등신청 이래 나오거든. 이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제가 그 1번에 보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신청 있다 없다. 이제 요거는 옆에다가 284페이지라고 적었어요. 시험에 나중에 284페이지를 배울 때 공부를 합니다. 245페이지를 갑니다. 가면은 갈로 열고 이번에 대위 신청이 나오거든. 대위 신청이 나오는데 한 장만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247페이지를 보세요. 7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의 대위 신청 나와야 하나요? 나와. 요것만 딱 이해하면 됩니다. 그 이해하는데 이거는 있잖아요. 시험에 놓으면은 우리가 구분 건물이다, 대지권이다 이런 말 놓으면 쪼린다, 안 쪼린다? 그런데 이런 거는 답이 너무 쉬워요. 왜 쉬운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리로 잠깐 와보세요. 제가 공부하는 요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박사 논문 쓴다. 답만 맞추면 된다. 자, 잠깐만 와보세요. 여러분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입니다. 그럼 여기에 101동에 표제부 있다 없다? 있죠. 1701호에 표제부 갑구 얼구 있다 없다? 있다. 그래 공부를 할 때 이래 합니다. 아파트 등기부는 갑구 얼구는 안 배웁니다. 왜 안 배우느냐? 아파트의 갑구 얼구는 개인 거다 개인 거이다? 개인. 근데 아파트라는 성질 자체가 개인의 성격이다 공공의 성격이다? 공공. 이 공용이지 공용. 맞아요. 네. 그러면 뭐를 갖고 시험에 낸다? 표제부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야. 아파트 시험이라면 표제부를 갖고 내는 겁니다. 갑구 얼구는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아파트는 표제부입니다. 갑구 얼구는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내는데 한 글자는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이러면은 자 이리라 봅시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말 있죠. 대지권 뭐다? 등기. 자, 대지권 뭐다? 이라는 뭐다? 뜻의 등기. 그러면 한 개만 딱 합니다. 아파트는 갑구 얼구를 안 배웁니다. 표제부를 배웁니다. 그런데 갑구 얼구가 한 번이 딱 나와. 그럼 이때는 이제 어디에서 나오느냐? 대리권 등기는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두 번.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도 하고 토지 등기부에도 한다, 한다. 건물 등기부는 어디다 간다? 표제부에. 토지 등기부 어디 한다? 갑구 얼구.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요게 시험 문제예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한다. 이게 항상 시험 문제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표제부 이러면 O덱스다 S. 갑구 무슨 그 얼구. 그러니까 한번 답시다. 집합 건물은 표제부를 배웁니다. 갑구 얼구는 안 배웁니다. 그러면 갑구 얼구는 안 배우는데 한 번만 나온다고 그랬거든. 시작.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그러면 대리권이 소유권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갑구이하는 거지. 대리권이 지상전세 임차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뭐다? 얼구예요. 그럼 다시 합시다. 여러분들 다시 합시다. 제가 이런 말을 잘 쓰죠.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은 3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거든. 두 번째, 등기를 2번 하는 게 2개가 나와. 등기를 2번을 해, 2번을. 그러면 지역권 등기 1번 한다, 2번 한다? 2번. 성역제도 하고, 요역제도 하고. 성역제는 그냥 공동신청입니다. 성역제 소유자가 의무자, 요역제 소유자가 무슨 자? 권리자. 근데 지역권 등기를 요역제도 해야 하네요. 해! 이거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 작년도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거든. 다음 보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을 얘가 5개가 나왔어. 그 중에 3개는 단독이었어. 2개는 단독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역지 지역권이 시험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요역지 지역권은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 그럼 그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대리권 등기 1번 한다, 2번 한다? 2번. 그러면 성역지, 요역지 할 때 요역지는 직권을 한다. 그거 하나만 하면 끝이고, 요 대리권 등기에서는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건물이다, 토지다, 토지. 갑구, 무슨 구, 얼구. 이거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됐어.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있잖아요. 아니. 대면 들어보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파트는 표제부를 배운다, 갑구, 얼구를 배운다, 표제부. 아파트는 표제보다 갑골보다 표제부. 자, 표제부입니다. 그럼 하나씩 가장 쉬운 거 해볼게요. 가장 쉬운 거. 여기에 아파트가 이래 있거든. 그럼 여기에 사는 사람을 구분건물 소유자.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이 땅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대지 무슨 권? 사용권. 대리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지. 맞죠? 그런데 대리사용권의 지상전세 임차권일 수 있다, 있다. 그럼 대리사용권의 지상권이라는 말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 다르다? 다르니까 아파트 값이 안 올라요. 그럼 분여회장 나선다고 그랬죠? 분여회장이 분여회 소집해가 우리 아파트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니까 아파트 값 안 오른다. 차라리 한 가구당 1억씩 내어가 이 땅 삭버리자. 그럼 대리사용권이 뭘로 바뀐다? 소유권이죠. 그럼 변경등기 해야 되나요? 해? 됩니다. 그럼 이 변경등기는 있잖아요. 아파트 주민 전체가 가서 한다. 대표자 혼자 가서 한다. 됩니다. 대표자 혼자 가서 합니다. 감 잡았어요? 자, 하나만 더 합시다. 여기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돈을 여기 있는 공터를 사들여서 주차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이제 그럼 지분이 달라져야 안 달라요? 달라. 그럼 변경등기 해야 되나요? 해. 그럼 지금부터 딱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집합 건물이나 땅 말이 나오면은 전부 다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이 대위 신청은 표제부를 말한다. 갑골보다 표제부. 그럼 끝인 거예요. 그럼 대지권 땅, 구분 건물 딱 넣으면은 전부 다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구분 건물 딱 넣으면 전부 다 무슨 신청? 대위 신청. 물론 이 대위 신청은 표제부를 말한다. 갑골구를 말한다. 표제부. 그럼 한번 해봅시다. 권리에 관한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X다. X. 표시에 관한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O.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면 시험에 구분금을 너무 끝글자 딱 보면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다시. 구분금을 딱 뜨면 중간에 표제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거 공부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3번에 갑니다. 기억으로 갑니다. 아니, 이런 거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 기억에 갑니다. 기억에 셋째 줄에 자 죽었습니다. 표시에 관한 등기. 그럼 니은에 갑니다. 셋째 줄에 갑니다. 시작. 표시에 관한 등기. 한 장 넘기세요. 재료에 디귿으로 갑니다. 구분금을 넣으면 끝에 가면 전부 다 뭐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보세요. 4번에 건물 멸실 등기의 대위 신청 일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기억으로 갑니다. 두째 줄을 끝에 갑니다. 대지 소유자 찾았어요? 네. 그러면 니은에 구분금을 넣습니다. 구분금 가면 전부 다 대위 신청해 줄 수 뭐다? 있다. 전부 다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요거 하나만 이제 더 한 다음에 요 글자를 잠깐만 보세요. 공시법 시간에 요 글자가 나옵니다. 대지 소유자가. 오케이? 네. 그럼 요 글자가 딱 나오면은 끝에 가면 전부 다 있답니다.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요 글자가 나오면은 보세요. 갑, 을이 있습니다. 자, 얘 들어봅시다.
자, 요 토지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토지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을이, 자, 갑한테 갑니다. 친구야, 땅 좀 빌려달라. 뭐 하려고? 가든 지어서 장사 좀 하게, 이래는. 그래서 을이 갑의 땅을 빌려서 가든을 지었어. 그럼 건물은 누구 겁니까? 을. 토지는 누굽니까? 갑. 근데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홀라당 불에 타버렸어. 오케이? 네. 멸실된 개이 된다, 아닌다? 네. 그럼 을, 갑의 땅 빌려서 평생 모았던 재산 가든 지어서 장사하다가 하룻밤에 잿더미로 재산 날려버리는데 등기소에 가서 멸실등기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면 땅 주인이, 오케이? 네. 멸실등기를 대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지금 여기서 공부를 딱 할 때 대지 소유자라는 말이 딱 나오면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는 말이고, 건물 주인이 안 했을 때 땅 주인은 전부 다 대비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면 됐다, 안 됐다? 됐어요. 그러면 그 밑에 5번으로 내려오세요.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 있잖아요. 토지 수용 하나만 딱 줄 거면 됩니다. 이런 거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토지 수용은 개인이 한다, 관공서가 한다, 관공서. 그럼 끝에 가면 전부 다 뭐다? 있다. 대위 신청해 줄 수 뭐다? 있다. 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에 신탁 등기의 대위 신청 이래 나오죠. 그거는 329페이지라고 적었어요. 32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안다, 모른다?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요번에 있잖아요. 자, 여기 와보세요. 앞으로 공부할 때 요래 딱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동시 신청, 단독 신청, 대위 신청, 요래 나옵니다. 일괄 신청, 요렇게 따오세요. 요거부터 먼저 합시다. 순위 번호입니다. 신청 정보입니다. 등기, 원인 정보입니다. 신탁 원부입니다. 그 다음에 합유입니다. 여러분들 신탁 등기는 해마다 시험에 나와요. 그 시험에 나오는데 요것만 알면 모든 게 풀립니다. 신탁 등기는 계속 공부를 할 거거든. 시험에 나오거든. 그럼 이리라 보세요. 자, 갑, 을,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렇게 되어졌어요. 자, 여기에 순위 번호입니다. 등기 목적입니다. 여기에 접수입니다. 여기에 등기 원인입니다. 여기에 권리자 기타입니다. 자, 호칭 정리하겠어요. 갑, 위탁자입니다. 을, 수탁자입니다. 병, 수익자입니다. 그러면 1번에 소유권 보존, 갑, 이래 됐죠. 자, 그럼 바로 그냥 합시다.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하면서, 다시, 소유권을 넘기면서 재산을 맡겨둘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에 소유권 뭐다? 이전.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신탁 등기 해야 하네요? 해. 요래 됐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요거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요거는 신탁입니다. 등기가 몇 개입니까? 2개. 2개인데, 번호는 몇 개? 1개. 1개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요 선이 요리로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선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낼 때 이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 오더와이다. 오! 이때 순위번호는 각각 부여한다. 오덱스다. X. 하나의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오덱스다. 오! 자, 여기서 이제 키입니다.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정답입니다. 동시에 신청한다. 오더와이다. 오. 이때 신청 정보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오덱스다. 그러니까 신청 정보도 몇 개다? 1개. 요게 시험 문제. 그러면 이제 다시 해봅시다.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면서 신탁 등기했다는 거 이해합니까? 자, 등기가 몇 개? 2개. 번호는 1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서가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 이래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이랍니다. 1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오더와이다. 오! 여기서 신청 정보는 각각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라. 신청 정보는 1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한다. 이해했다, 안 했다? 해야 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신청서가 몇 개? 하나. 그럼 계약서는 몇 개? 2개. 계약서는 2개.
신탁 원본은 편안하게 합시다. 부동산 10개 맡겼다. 그럼 신탁 원본가 몇 개? 10개. 5개 맡겼다. 신탁 원본가 몇 개? 5개. 요거는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본을 제출을 한다. 그렇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오세요. 요거는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그죠?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1명입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10명일 수도 있다. 있지. 그럼 10명이니까 단독 소유다, 공동 소유다, 공동. 이때 공유로 한다, 합의로 한다, 합의.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신탁은 합의다, 공유다, 합의. 공부할 때 저거를 합의를 공유로 고치는 거 위에는 시험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공부할 때 이랍니다. 공시법 시간에 합의는 2번밖에 안 나와요. 합의는 2번밖에 안 나와. 그럼 한번 해봅시다.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조합 명의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조합이 등기하려면 전원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 오더와이다. 결론은 조합 명의로 등기한다. 전원 명의로 등기한다. 전원. 이 전원이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이게 뭐로 한다? 합의.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마다 합의. 민법상 조합은 뭐다? 합의. 합의는 그 2번밖에 안 나와.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답해야죠. 제랍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신탁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 2개는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그런데 이제 신탁 등기 했습니다. 했다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입니다. 근데 을은 요것만 딱 없으면, 내 거다, 내 거이다? 내 거지. 맞죠? 네. 그럼 요것만 없으면 내 겁니다. 그럼 이 부동산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비행기 타면 끝자이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 신탁 등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면 재산을 맡겨둔 갑하고 병이 불안하지 않다? 그러면 을이 안 하면 요 신탁 등기를 갑하고 병이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장만 익숙시켜 가면 됩니다. 통과. 그 다음에 7번도 있잖아요. 공부하지 마세요. 체납이죠. 체납자 이러면 벌써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금이잖아요. 세금은 개인이 합니까? 관공서에서 합니까? 관공서. 여러분들 국세든 지방세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국세든 지방세든 관공서에서 하잖아요. 세무서도 관공서입니다. 그럼 끝에 가면 전부 다 대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그렇게 하세요. 통과.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교과서 253페이지를 갑니다. 자, 253페이지 가면 이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이렇게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밑에 보니까 이제 이래 나있죠. 그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이렇게가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예시를 드러난 거거든.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제출하는 서류는 많은데 제일 밑에 이제 보면 2번에 자, 요리로 잠깐 왔다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요리를 해보세요. 자, 잠깐만 왔다가 해볼게요.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많은 서류를 제출하거든. 그럼 처음에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적지는 마세요. 신청 정보입니다. 등기 원인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이 있다. 등기필 정보가 있어요. 대장이 있다. 도면이 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입니다.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점이다.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서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동의서 승낙 이렇게가 서류는 있잖아요. 제출할 서류가 많아요. 이게 쓰지는 못했지만 매매 목록도 있고 거래신고 필정도 있고 서류는 많아. 그럼 이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배우러 가거든. 이 서류에서 1순위는 있잖아요. 신청서를 갖고 시험 문제 됩니다. 그럼 신청서이라면 2개만 딱 기억하면 돼. 2개만. 다른 거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 그럼 첫 번째는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 기재해야 된다. 알아요.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좀 전에 공부했거든. 한 개만 딱 알면 됩니다. 지금 할 거예요. 우리나라 등기는 일건 일신청서 주의다. 오더와이다. 근데 일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그 일괄 신청만 딱 공부하면 돼. 오케이? 네. 그래가 이제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책에 253페이지를 가보세요.
제일 밑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2번에 신청 정보의 제공 방법입니다. 1번은 일건 1신청서 주의가 건들 게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에 일괄 신청 찾았습니까? 자, 옆에다가 329페이지, 329페이지. 됐죠? 그러면 옛날에는 있잖아요. 시험에, 여러분들 제 손을 보세요. 출제인이 시험을 낼 때 쉽게 냈어요. 옛날에는. 그 시험에 2번이 났는데, 옛날에는 이 1번을 그대로 썼어. 그럼 한번 봐볼까요?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거나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마다 있다. 이 있다를 없다로 고치는 게 시험 문제 정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됐죠?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좀 전에 했던 건 이거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 어디와이다? 요때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동시 신청한다. 어디와이다? 요걸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를 소유권 이전과 신탁을 일괄 어디와이다? 여기서 정합니다. 일건의 신청 정보 어디와이다? 신청 정보는 각각 작성 어디다? S. 그것만 딱 조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각각이다, 일건이다, 일건. 그것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세요. 여러분들 신청 정보의 내용에 보면은 갈로 열고 1번에 필요적 정보상, 임의적 정보상 이래 놓거든. 여러분들 254페이지와 2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거기에 거창하게 설명해 놨죠.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단지,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딱 공부를 해볼게요. 255페이지에 제가 설명할 겁니다. 기타를 보세요. 중간에 기타 찾았습니까? 네. 기타에 동그라미 1, 2 딱 조심합니다. 1번을 봅니다. 1번은 해마다 지문으로 띄웁니다.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때는 그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정한다. 오도와이다. 시험에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그 밑에 걸어봅시다.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때는 합유라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정한다.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 요것만 딱 외우면 되는 거라. 그럼 이제 조심할 때 이래 합니다. 제 손을 보세요. 합유라는 뜻을 기재한다. 오도와이다. 합유 지분을 기재한다. 어디다? X. 조심해야 됩니다. 합유라는 표시는 해. 그러나 지분 표시는 안 해. 그 말만 딱 조심하면 돼.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시험은 그게 시험이 아니고 그거는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거기서 255페이지 거기에 갈로 열고 2번에 임의적 정보상 찾았습니까? 옆에다 355페이지라고 적어보세요. 355페이지에 355페이지를 잠깐만 한번 갔다 오겠어요. 355페이지를 갔다 오세요. 그럼 355페이지에 가면은 거기에 박스에 필요적 기록, 임의적 기록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이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합니다. 포괄적인 게 묻는 게 아니고 각각의 등기를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요래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는 앞장으로 가겠습니다. 254페이지를 갑니다. 254페이지 갑니다. 그러면 254페이지에 제일 옆에 봅시다. 부동산 표시 찾았습니까? 네. 그것만 동그라미를 치세요. 오른쪽에 갑니다. 오른쪽에 신청인 동그라미 치세요. 그 밑에 등기상 동그라미 치세요. 그 밑에 등기필 정보 동그라미 치세요. 딱 됐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요거를 공부할 때, 자,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공부하지 마.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이런 거라는 걸 알면은 뒤에 공부하기가 수월해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는 일반적인 등기에서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낼 때는 포괄적인 게 내는 게 아니고 각각의 등기,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필요적 기재, 이거를 개개해서 시험에 내는 거지 포괄적인 데서는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은 포괄적인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요리로 와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 요 뒷장에 가면 요게 있으니까 저거 여러분들 쓸 필요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표시입니다. 하나는 지분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었거든.
그 여기에 등기 원인 일자입니다. 등기 목적입니다. 의무자 권리자입니다. 그리고 요게 하나입니다. 요게 하나입니다. 요게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렇게 되어졌거든. 여기에 돈입니다. 여기에 등기필 정보입니다. 등기필 정보입니다. 여기에 신청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그렸거든.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앞면, 이건 뒷면이에요, 뒷면. 그러면 요 그림을 보면 제가 이래놨죠. 요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자, 처음에 이랬어요. 갑하고 누구다? 을. 갑하고 을이 무슨 자? 당사자. 이 집을 이게 뭐다? 부동산. 됐죠? 네.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지. 그게 무슨 행위다? 법률 행위.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면은 갑하고 을이 하나, 이 집을 둘, 사고 팔 수 있다? 셋. 그러면 요 내용은 신청서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계약서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러면 요 부동산 표시가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에 목조기와 단층주택 150제곱미터. 요리 나왔지?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1월 2일날 뭐 했다? 매매. 그래서 소유권 뭐다? 이자. 그러면 당사자, 매도인은 누구다? 갑. 매수인은 누구다? 을. 딱 떼줬잖아요. 되죠? 그러면 요거는 있잖아요. 그냥 상식으로 푸는 겁니다. 저는 돈이라고 써놨죠. 등기를 신청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되고, 뭐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한다, 각종의 세금이 있다. 그거 여기다 쓰면 되는 거라. 그럼 여기 이제 등기필 정보 일어났거든. 요거를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잠깐만 와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그럼 새 집을 지었다. 새 집 짓고 처음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죠. 그럼 소유권 모르는 게 했어. 했다면 갑은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아. 이걸 을에게 매매를 하거든. 그럼 갑은 매도인 무슨 자? 의무자.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 제출해야 되는데요. 해. 그럼 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교과서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가시느냐 이러면은 293페이지를 가세요. 자, 293페이지 가면은 그게 우리가 자, 소유권 이런 게 했어. 그러면 자, 다시 소유권 모르는 게 했어. 했다면 요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요까지 이해됩니다. 받았죠?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제 갑은 소유권 모르는 게 하고 요거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는데 이걸 을에게 매매를 하는 거라. 그러면 갑은 매도인이니까 의무자지. 등기필 정보 제출해야 되죠? 제출한다고 해서 이 종이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 293조 번호를 보세요. 밑에 번호 있다, 없다? 이제 번호 있죠? 거기 50개가 나오거든. 그 50개 번호 하나 입력하는 게 제출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그 번호 하나 여러분들, 제 아내가 옆에서 인터넷 뱅킹 하니까 이상한 종이 이런 거 갖고 막 이렇게 써요, 던데. 인터넷 뱅킹 안 해봤어요? 이런 번호, 보안카드, 오케이, 보안카드. 그 보안카드, 그 번호 있던데. 저는 뭐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저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남자의 시대는 간지 오래됐는데, 월급 봉투에서 은행으로 바로 입금되는 그 순간부터 남자의 시대는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습니다. 요즘에는 삥탕도 못 쳐요. 바로 통장에 들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활개를 친다, 안 친다? 치는 거. 경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야봉이지. 경제 안 갖고 있으면 뭐 아무 소용없지. 맞죠? 네. 남자는 아무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집에 가면 있잖아요. 1등은 강아지다, 강아지 아니다? 1등은 강아지입니다. 그 다음에 딸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친정엄마입니다. 그렇죠? 친정엄마지. 그래, 우리 남편은 있다, 없다? 없다. 남편은 열 손가락 안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때는 그냥 순응하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쫓겨나. 아파트 비밀번호 바꿔.
그래서 그냥 순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잔머리를 잘 쓰는데 제가 비자금을 좀 많이 마련했어요. 마련했는데 그게 한 5, 6년 전인가 이럴 때 저는 개인 사업자거든. 그 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전부 다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떼어서 했어. 근데 어느 날 국세청에 들어가면 다 나와야 나. 국세청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 애 엄마가 그 도사거든 그거 국세청 딱 이래가 그래 쫙 났어. 그래서 그게 두말하지도 않죠. 그죠? 그냥 영수증 딱 보여주면서 가져와. 이래. 전부 다 강제 압수. 수색영장 없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강제 그랬어요. 그래가 막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꼼짝 못합니다. 여자만 살기 좋게 됐습니다. 잠깐, 지금 우리 뭐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다는 거는 요 번호 있죠. 그거 하나 입력하는 게 제출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세요. 입력을 했죠. 그럼 입력을 했다면은 이제 그까지 이제 됐습니다. 그럼 그 등기필 정보 제출이라는 거 이해했죠? 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글자를 잠깐만 보세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거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게 신청 정보는 신청서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무슨 정보다? 첨부 정보다. 첨부 정보다. 그 첨부 정보가 뭐냐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하고라고 매매를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 그럼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았다면 이제 신청서를 검토를 합니다. 제 위에 요게 나왔지.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은 책상에 앉아서 삼성동 100번지에 목조기와 단층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요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야 돼요. 이게 대장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신청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요거는 무슨 정보? 첨부 정보. 그러면 매매를 했으니까 매매 계약서 첨부해야 되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들은 매도인이니까 인감 첨부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세금, 수수료 냈죠? 영수증 첨부해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등기필 정보의 번호 썼다, 안 썼다? 썼다. 그럼 그 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지.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하네요. 그럼 여기에 신청인이면 됐고, 대리인이 한다면 위임장 첨부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요 서류가 첨부 정보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 이거 하나 때문에 공부해 왔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한다. 오더와이다. 요거 하나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소유권 이전할 때 뭘 첨부한다? 대장. 통과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큰 흐름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세부적인 게 아까 전에 우리가 355페이지에 각각의 등기 있었다 없었다? 있어. 그걸 가지고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험에 내는데 그거는 있잖아요. 한 방에 해결을 해야 되거든.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한번 355페이지를 가보세요. 올해도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시험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전부 다 아는데, 제가 한 글자만 딱 가지고 가면 됩니다. 제가 한 글자만 딱 가지고 가면 됩니다. 요리로 와보세요. 자, 요거까지 하고 쉬도록 하죠. 그죠? 자, 요거 하나만 딱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건전한. 이게 안 쓴 것도 답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요것만 갖고 설명해도 답 나오거든. 결론만 이야기합시다. 이걸 민법 시간이었다면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공시법 시간이거든. 그러면 공시법 시간에는 딱 한 글자 그냥 빌리는 거예요. 땅을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돈을 빌리든 빌리는 겁니다. 빌릴 때는 두 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사용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빌릴 때는 빌리는 기간이 있다, 있다. 그럼 사용료가 치료지, 전세금이지, 맞죠? 네. 차임이지, 맞죠? 이자지. 요거 조금 확대를 시키면 채권액이나 채권 최고액이 있다, 있지. 그 다음에 빌릴 때는 빌리는 기간이 있다. 그럼 요걸 제가 이제 답을 딱 내놓고 할게요. 특약 약정입니다.
특약자, 약정자는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그럼 공시법 시간에 특약, 약정자 들어가는 거 예외 없이 전부 다 임의제끼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만 갖고 공부해라고 그랬죠. 돈하고 시간입니다. 시간은 예외가 없어요. 시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시간은 전부 다 무슨 적이다? 임의적. 그러면 전세 기간이 시간이다, 시간 아니다? 시간. 변제기 시간이다, 시간 아니다? 시간. 이자의 지급 시기 전부 다 시간입니다. 기간입니다. 기간은 전부 다 임의적이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에 작년에 저당권에서 시험 문제가 2문제 나왔거든. 얼마나 쉬운 문제 볼까요?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OX다 X. 3개다 5개다 5개. 벌써 하나 맞췄죠? 그러면 저당권의 존속기간은 필요적이다. OX다 X. 존속기간은 무슨 적이다? 임의적. 그럼 벌써 2개 맞췄잖아요. 작년에 시험에. 얼마나 쉬워요? 맞죠? 네. 요건 이제 어려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공부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럼 특약자, 약정자 뭐다? 시간.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면 돈은 필요적이에요. 필요적인데 예외 3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알거든. 지상권과 지역권에 뭐가 있다? 지료. 지료는 돈이지만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저당권에 이자 있죠? 꼭 있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임차권이거든. 임차권에 차임이 있다면 보증금이 있다, 없다? 있지. 보증금은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그럼 요것만 딱 공부하면 된다, 이 말. 그럼 작년에는 존속기간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존속기간은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그러면 딱 공부하면 됩니다. 통과.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